12월 1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친윤입니까 비윤입니까입니다. 친윤이냐 아니면 비윤이냐 이 질문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굳이 분류하면 친윤입니까 비윤입니까? 지난 대선 때 후보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인수위원장을 했습니다. 그걸로 보면은 뭐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 정부의 성공이 바로 곧 국가의 성공이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 전당대회를 많은 언론에서 이제 뭐 친윤 구도, 비윤 구도 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게 네, 안철수 의원은 친윤과 비윤 어느 쪽에 더 가깝냐는 질문에 친윤, 비윤 구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지난 대선 당시에 후보 단일화를 했고 윤 정부의 성공이 국가의 성공이라는 믿음이 있다면서 친윤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비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자, 반면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내년에 있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 여당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분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유승민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2위가 안철수 후보지만 안철수 후보는 당대 의원들 사이에서 계속 지금 왕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윤핵관 입장에서 지금 막 무당처럼 칼춤 추듯이 뛰는 김기현 의원은 1%대로 가장 낮은 지지고 원희룡, 한동훈 뭐 두 장관을 차출한다 할지라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기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네, 전당대회가 다가오자 친윤이냐, 비윤이냐, 분열이냐, 화합이냐 국민의힘을 둘러싼 여러 추측과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친윤 모임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모임이죠. 민들레 모임이 이름을 바꾸고 12월 7일 공식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는 같이 민들레 그래서 이제 민심을 들어볼래 이런 차원에서 그렇죠. 정했는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하여튼 좀 새로운 분들이 이제는 좀 출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적어도 집권 여당인데 당에서 좀 주도적인 나름대로 중심 역할을 하는 또 방향성을 정하는 그런 모임 정도는 하나쯤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네, 국민 공감 모임에는 여당 소속 의원 115명 중 65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임을 주도한 이철규 의원과 유력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 그리고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다만 윤핵관으로 알려진 권성동 의원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도 추후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보류한 상태입니다. 친윤과 비윤 구도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국민의힘이지만 당 일각에선 이런 구도 자체를 만든 건 대통령의 잘못 아니겠냐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를 먼저 초대를 했어야죠. 아니면 들키질 말던가. 뒤에 불렀던 것은 대통령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내년 3월 초로 가닥이 잡힌 여당 전당대회 앞으로 3개월가량 남은 시점인데요. 친윤 주축으로 이뤄진 공부 모임이 당권 구도엔 어떤 변수가 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재수사대 3세판인가입니다. 지난달 25일이죠. 대검찰청이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면서 2년 2개월 만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 전 장관의 아들 서 씨는 군복무 중이던 2017년 6월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하면서 미복귀했었죠. 자,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탈영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에 고발했고요. 수사가 이뤄졌었습니다. 수사를 맡았던 서울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아들 서 씨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서울고검과 대검찰청에 거듭 항고와 재항고를 했었죠. 대검찰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대검의 결정에 민주당은 표적 수사가 아니냐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보복 수사이고 추미애 장관에 대해 기어코 유죄를 받아내겠다는 검찰의 삐뚤어진 집념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쯤 되면 검찰이 짜놓은 야당 탄압, 정치보복 블랙리스트와 시나리오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에 대해서 정치 보복 수사일 뿐만 아니라 야당 탄압을 위한 시나리오가 있는 게 아니냐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에선 추 전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재수사가 꼭 필요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건은 당시에도 의혹이 많았고 당시에 그걸로 해서 민주당 입은 또 타격이 엄청 크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장관 부분이 또 소명할 게 있다면 그 소명하면 될 문제고요. 이런 식으로 재판도 3세판이라고 해서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검찰 수사도 지금 2번 했던 거잖아요. 지난 정부에 했었던 일들을 다 뒤집는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재기수사 명령이란 항고나 재항고를 받은 상급 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을 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대검찰청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추 전 장관의 아들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연락했던 장교 A씨 진술이 3차례 일치했고 또 첫 번째 수사 과정에서 착각했던 이유도 충분히 설명이 됐지만 그 당시 보강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무혐의 판단 이후 2년여 만에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검찰. 무혐의 처분은 바뀌게 될까요? 추 전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은 다시금 정치권의 이슈로 부각될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